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US 스틸이라는 미국 철강 회사를 두고 지금 일본과 미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제동을 건 게 원인이었는데요. 일본은 미국의 맹방 중에 맹방이죠. 친한 순위로 따지면 2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일본이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먼저 네. 좀 정리해 주시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네. 일본 제철이란 일본의 철강 회사가 미국의 철강 대기업인 US 스틸을 2조 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8조 원쯤 되거든요. 네. 이 돈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조강 생산량이라고 하는 걸로 철강 업체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철강 업체이고 네.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4위니까 우리나라 포스코보다도 더 큰 철강 업체인데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철강 업체이긴 하지만 네. 원래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철강 업체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상징 같은 철강 업체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1901년에 우리가 철강왕이라고 많이 알려진 그쵸 앤드류 카네기가 네. 미국 증권사 JP 모건이랑 찰스 슈왑이랑 손을 잡고 만든 철강 기업인데 네. 당시에 세계 최초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때 그 기업 가치가 당시 미국 전체 예산의 2배 정도였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죠. 그렇군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고용 인원이 한 34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사실 철강이 어떤 그 전체 제조업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간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부를 일군 게 사실 US 스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단순히 뭐 크기만 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기업인 게 미국 사람들의 풋볼 사랑은 되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미식축구. 맞습니다. 네. 피츠버그 스틸러스라고 하는 미국 슈퍼볼 최다 우승팀이자 가장 오래된 팀이 있는데 미식축구팀. 팀의 이름이 스틸러스인 게 네. 이게 US 스틸 본사가 피츠버그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헬멧에 보면 US 스틸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한때 그쵸. 잘 나갔던 회사가 맞습니다. 일본에 팔리는 거네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잘 나갔는데 사실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피츠버그가 러스트벨트의 한 축인 것처럼 네. 사실 미국 제조업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 철강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건 사실 오래전의 얘기이기도 해요. 워낙에 중국이 싸게 파니까 이게 이윤을 남길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덩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선 세 번째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위예요. 사실 포스코 밑에서도 되게 까마득하게 아래인데 그렇군요. 그렇게 추락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경영도 어려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공급만 대량이 있었던 팬데믹 당시에 철강값이 반짝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몸값이 올랐을 때 좀 팔자라고 해서 2023년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데 그때 일본 제철이랑 인수를 벌였던 게 오늘 또 주인공이기도 한 미국 2위 철강 업체인 클리븐드 클리프스라고 하는 철강 업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일본 제철이 더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게 됐지만 어쨌든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를 제치고 일본에 팔리게 되는 거니까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겠죠. 미국의 자존심 네. 같은 기업이기도 하고 뭐 네. 철강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걸 외국 기업에 팔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철강 노조가 들고 일어섰는데 철강 노조가 인원수가 한 85만 명쯤 된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표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이들이 계속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된 건가요? 일단은 일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아리송한 게 이게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민간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정치적인 이유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미국에서는 소송이 벌어질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안보와 관련된 그 산업인 만큼 사실 미국 정부도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 인수안을 심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가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뭐 인수가 된다 안 된다 혹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양쪽으로 완벽하게 합의에 도달하면 그 합의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 권고를 하고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결정하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네. 근데 이 심의위원회가 장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내놓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을 바이든 대통령에 넘깁니다. 예. 그래서 해를 넘겨서 지난 3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 건데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국방생산법에 근거해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의 US 스틸은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네. 요걸 30일 안에 해제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고요. 그렇군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잘 흥분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하죠. 속내를 좀 알 수 없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결정 이후에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 제철 회장이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위법한 정치 개입을 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인수를 포기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결사항전하겠다. 뭐 이런 되게 자극적인 그 말을 했는데 강하게 반발했군요. 맞습니다. 예.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US 스틸의 손을 잡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같이 소송장을 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예. 이렇게요. 물 한 잔 좀 드실까요? 네. 예, 지금 감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 관리를 다들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장을 하나 더 내는데요. 네, 네. 그 대상이 그 US 스틸 인수 경쟁사였던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그다음 CEO랑 그다음에 전미 철강 노조의 회장이었습니다. 위법이라는 어떤 근거는 어떤 걸 대고 있나요? 일단은 뭐 이게 정확한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황 근거 같은 건데 네. 일단 그 일본 제철이 주장을 하는 바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그 재선을 목표로 네. 철강 노조 집행부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제 어떤 그 계획을 발표를 한 게 이제 이게 US 스틸은 외국 기업이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데 이게 심의위가 심사를 시작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중에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에서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US 스틸을 외국 기업을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건 이게 정치적인 개입이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그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규정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원에서 뭐 판단을 내리겠죠. 예.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퍼스랑 전미 철강 노조에 소송을 건 이유는 얘네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일본 제철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것도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혐오를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그다음에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우리한테 해달라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개 같이 낸 겁니다. 예. 사실 클리블랜드 클리퍼스야 뭐 입찰해서 경쟁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뭐 합법적인 안에서는 방해 공작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뭐 이건 법원에서 따져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그것도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소송을 거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일본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일본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 네. 왜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네. 통상 그 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는 M&A에서는 네.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걸 선정한 뒤에 이 사람이 가격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약 조건을 조율을 하고 그게 맞다 싶으면 이제 본 계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합니다. 이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인수 대금을 일정 부분 그 계약금 형식으로 에스코로라고 하는 계좌에 넣어놔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나중에 필요한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실사 과정에서 뭐 네. 누가 뭐 어떤 잘못을 했거나 혹은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나중에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네. 근데 이미 일본 제철이 5억 6,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한 8,500억쯤 되는 돈을 계약금으로 내어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인수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네. 바이든의 행정명령대로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금이라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계약이 돼야 되는 거네요. 계약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배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송은 일본 기업이 제기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일본 정부 입장으로 봐도 무방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의 입김이 센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더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사실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상호 방위 조약 우리나라랑 그렇죠. 비슷하기도 하고 네. 더더군다나 군사 정부도 공유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훨씬 가까운 동맹국인데 그런 동맹국의 안보 때문에 US 스틸을 팔 수 없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못 믿나? 아니 우리가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일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 때문인데
아, 또 중국 맞습니다. 나오는군요.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철강 산업이 고사할 뻔하다가 사실 네. 팬데믹을 계기로 잠깐 살아났었거든요. 근데 엔데믹 이후에 다시 이게 공급 과잉 현상이 심해지면서 철강 업체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도 실적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사실 철강 산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를 하잖아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중국을 피해서 이제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워낙 이라고 중국과 맞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네. 제조 기업들이 다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여기 US 스틸을 낙점해서 우리가 북미 시장에서 조금 그 파이를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US 스틸 인수에 나선 건데 이 계획이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견제하는 목적도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위협적인가요? 뭐 숫자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재련소라고 할까요? 네. 재련소의 크기 같은 건데 이게 2억 5천만 톤쯤 되는데 근데 생산은 1억 9천만 톤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미 6천만 톤이나 시설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네요. 6천만 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2023년에 우리나라가 쓴 철강이 547만 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철강을 많이 쓰기로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이거든요. 예. 일본보다도 많이 써요. 근데 1,000이 안 되는데 그렇죠. 6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설비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쓰는 철강의 10배가 넘는 철강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시설만 노는 게 아니라 생산도 이미 공급 과잉인 게 예. 글로벌 연간 소비량이 한 1억 9천만 톤쯤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1억 톤을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시설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을 테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보통은 생산한 만큼 내수해서 소비를 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도 나빠졌고 그렇죠. 제조업도 많이 안 팔리고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이 내수로 쓰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남는 물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산 철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싸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남는 철강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워낙 값싸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2024년부터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좀 이 양을 조절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공급량을? 중국이 양을 조절하면 되는데 사실 철강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해요. 과거에는 더 심했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OECD 국가들끼리는 글로벌 철강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공급량을 조절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 OECD 국가에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은 우리가 글로벌 공급 과잉을 뭐 감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본인들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더더군다나 부동산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철강 수요가 늘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철강 생산 시설을 늘렸던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최근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집이 안 팔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조업 좋지 이게 않죠. 경기가 좋지 않기 네. 때문에 이 중국 수요가 꺼지면서 이 공급 과잉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전략 자체가 굉장히 싸게 만든다. 예. 공급 과잉으로. 그 근간에 철강 산업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네. 좀 피해가 있겠는데요. 이미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해요. 네. 배를 만들 때 쓰는 중국산 후판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골치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산 후판의 톤당 가격이 한 78만 원쯤 됩니다. 네. 근데 국내산은 91만 원이에요. 아, 차이가 있네요. 좀 많이 싸죠. 예. 그래서 값싼 중국산 때문에 최근에 조선업이 호황인데도 국내 철강업체의 후판 판매량은 줄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해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라고 네.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사실 US 스틸의 인수에 목매는 것도 뭐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 또 60%까지도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철강이 값싸지 않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중국산과도 경쟁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확보를 해야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산업을 지키는 네,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공할까요? 좀 많은 난관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쉽진 않아 보이는 네. 게 일단 고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제철 편이 아니에요.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 산업의 안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진심인 게 이미 안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철강 산업에 건설을 올리겠다라고 했는 걸 일기 행정부 때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도 올립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회사였던 US 스틸이 다시 위대함을 향해 나아가면 좋지 않겠냐. 관세가 수익성이 더 있고 관세를 본인이 물리면 수익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회사가 되는데 왜 지금 US 스틸을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또 대선 경합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네.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 다만 이번 인수가 무산이 되면 미일 관계도 조금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봉합할지가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버보이의 Heaven in Your Eyes 음악 전해드리면서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